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빅스텝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의 경제 보폭을 키우는 법.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밝은 사람이 되는 법. 자본주의의 게임 법칙이 레버리지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 책은 소사장 소피아라는 유튜버이시자 많은 경제 관련 책을 내신 소사장 소피아 박혜정 작가님의 책입니다. 최근에 유튜버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인도 받았어요. 이 책을 되게 읽어보고 싶었는데 만나서 사인 받고 나서 리뷰를 하려고 조금 기다렸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원 출신으로서 봤던 그런 일들 여러 가지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책입니다.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왜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나? 10대 시절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경제가 어려워졌대요. 100원의 소비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물건을 구매할 땐 늘 최저가 순으로 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펀드나 주식 같은 걸 하면서 이자와 수익이 얼마나 늘었는지 매일 확인하고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면 좌절하기도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막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대요. 직장을 다녔지만 직장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계속 월급만 기다리면서 버텨야 되는 곳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점점 게임의 룰을 알게 되었고 부자로 가는 길 지금은 직장 생활도 안 하시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유튜버, 강사, 투자자로서 행복한 부자, 리얼 부자, 현실 부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 부자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실 부자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재테크라는 것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평생 얼마나 써야 되지?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남편, 아이들, 양가 부모님 나이까지 다 적어놓고 내가 몇 년도에 어떻게 쓸 거고 이런 걸 막 적어봤대요. 저도 이걸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양가 부모님 나이는 안 적었어요. 그냥 내 아이들과 남편이랑 제 나이만 해가지고 아이가 언제 대학을 가고 이제 이런 것들 적어보았습니다. 내가 꿈꾸는 삶도 포함을 시켜야 한대요. 내가 쓸 돈과 함께. 일주일에 2-3번은 외식을 하고 가족끼리 주말에 시간을 보내고 1년에 한두 번은 온 가족이 해외로 여행을 다니고 나이가 들면 의료비와 부양비, 아이들 관련 비용까지 대학, 결혼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해보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며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 내 앞에 나온 총 금액이 1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알뜰하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실제 정말 풍요롭게 하면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이 금액을 적고 생각보다 많지 않네? 이거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가졌다고 해요. 현실 부자, 리얼 부자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따뜻한 집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외식과 가족 여행을 여유롭게 즐기며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현재가 행복한 삶,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 가고 월급의 수익인 불로소득이 있어서 일을 만약 그만두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삶, 나이가 들어서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여유 있는 삶, 미래가 불안이 아니라 여유로 느껴지는 바로 이것이 이분이 꿈꾸는 리얼 부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똑같은 꿈을 꾸면서 열심히 달려왔죠. 근데 이걸 위해서 많은 공부와 많은 마인드 컨트롤과 많은 정보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게 이 책에 잘 담겨져 있고요. 우리는 돈을 벌고 싶으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방법이 궁금하지 않은가? 이왕이면 불로소득을 얻고 싶지 않은가? 돈에 대해 솔직해지자. 스스로 돈을 원하고 있고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고 이를 추구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 앞에 솔직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보는데 저는 이런 책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우리가 돈을 이제 벌려면 종잣돈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종잣돈 모으기 좀 힘든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누굴 만나면 막 술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사야 되고 뭐 모임 회비도 내야 합니다. 함께 어울리며 돈을 쓰는 상황에 불편한 마음이 계속된다면 굳이 그 모임에 나가지 말라라고 해요. 그렇게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훗날 다시 만났을 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에 저는 완전 공감 100점 1000% 하겠습니다. 삶은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는가? 어려운 타이밍에 만난 아쉬운 인연이라고 생각하자.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고 빚이 너무 많은데 막 뭐 골프 모임에 막 다닌다. 정말 사치스러운 모임 같은데 끼면은 돈도 되게 많이 쓰고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도 술 먹다가 진짜 월급 다 몇 년 동안 쓰는 사람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살짝 멀리하고 저축을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인간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빅스텝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 제목이 빅스텝이죠.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리스크를 늘리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리스크가 늘어난다. 이걸 하나씩 해결하면서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제 더 많은 종류의 리스크, 어려운 리스크를 찾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이 리스크에 투자하지 않는다. 별표 할게요, 여러분.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던데,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하던데, 하지만 부자들은 그걸 리스크를 해결해 본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리스크 옛날에 다 해본 거야. 이거 엄청 쉬운 난이도야. 남들이 보기에는 하이 리스크 맞아요. 근데 그 부자가 보기에는 로우 리스크인 거죠. 여러분도 조금씩 해결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명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을 때요, 저소득층일 때 자꾸 정부의 정책에 기대게 돼요. 뭐 임대 아파트에 싸게 오래 살 수 있다. 뭐 전세금이 안 올라가는 시프트 주택 이런 것도 있고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수입이 얼마 이하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입을 올리지 않아요.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임대가 너무 싸니까 임대로 살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아요. 혹은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해서 회사 다니기 싫은데 때려쳐야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기대지 말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자립할 능력을 키울 수 없는, 정말 돈을 벌 능력이 도저히 없는 사람들에게 양보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서 부자가 되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짜로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 가난을 선택을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절대 그 돈이 많지가 않아요. 부자가 될 만한 돈은 아닙니다. 그냥 근근히 작게 들어오는 거죠. 이분은요, 자녀 교육도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막 감탄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에게요, 디즈니를 이제 가겠다는 일념으로 막 열심히 용돈을 모으게 했대요.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말하면, 수정아, 이걸 사면 디즈니랜드를 가는 게 더 늦어지거나 못 갈 수도 있어. 디즈니랜드. 너무 이제 여자아이니까 그런 거 좋아하겠지, 캐릭터. 이거 그냥 그럼 사고 디즈니랜드를 나중에 갈래? 라고 얘기했대요. 아이가 꼭 참고 디즈니랜드를 위해서 저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70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았고, 아마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용돈까지 막 다 했겠죠. 이 돈을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은행 창구에 가서 엔화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우와, 수정이 부자네 라고 얘기해줬대요. 와, 너무 멋지죠. 4살 아이에게 부자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푼돈, 기억도 안 나는 과자, 장난감 이런 거 다 하고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디즈니랜드를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경험을 한 거죠. 와, 이 아이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커녕 지금 나 마이너스 통장 있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한대요. 저도 실제로 많이 만나봤죠.
빚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뿐만이 아니라 뭐 학자금 대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빨리 없애는 걸 목표로 잡고 그거 하나만 없애도 그 다음부터 신기하리만큼 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아니면 신용카드만 잘라도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진다.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추천하고 이 저자분도 아주 강추합니다. 이분은요, 은행원이었다고 했죠. 기업은행을 다니셨대요. 그 당시에 방송국 내에 지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의 통장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수입이 많지 않아서 저축을 못해. 난 수입이 얼마 안 되니까 집을 못 사지. 에휴, 저런 거 빌딩은 연예인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월급쟁이로서 불가능한 돈을 하루 만에 버는 사람도 봤고요. 하지만 그들 중에 잘 관리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은 놀랍게도 너무너무 드물었대요. 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왜? 월급이 늘어나면 소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저축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면서 에이 난 수입이 작으니까 이 저축 뭐 30만 원 50만 원 이거 해서 뭐해. 나중에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겠지. 지금은 아니야. 우리 남편은 월급이 적으니까 난 저축할 수 없어. 왜 우리는 집을 못 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의 생각인 거예요. 많아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반대로 돈이 적으면 적어도 돈을 모으는 사람의 사례가 뭐 이 책에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요. 반드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만이 돈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은 18일로 하면 좋대요. 이렇게 하면 1일부터 전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쓴 내역이 청구되는 날짜가 바로 18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급여가 이 이후에 들어오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방금 제가 말한 월급이 적은데 돈을 많이 모은 사례가 다음에 나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 고객이 월급이 150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150만 원. 근데 그녀의 저축액이 1억 원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원래 부자인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순전히 월급으로 그걸 만들었대요. 1억을. 물어봤대요.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딱 써야 될 때가 오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급한 일에 돈을 쓰면 그 쓴 만큼 생활비를 더 아끼면서 버텼대요. 언제까지?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막 동전도 막 모아서 오고 막 엄청나게. 펀드나 주식은 하지 않았대요. 그냥 오로지 저축만 했대요. 자기는 그런 거 머리 아프다라고 하면서. 와, 멋지죠. 이분 보면서 아,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열심히 저축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고객은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은행은 대출 받을 때 땡땡 %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가 제 주거래 은행이고 편해서 여기서 하고 싶은데 좀 이자를 좀 깎아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팀장님께 전달했더니 그래? 아, 그럼 어쩔 수 없네. 아, 이거 완전 노마진인데. 그럼 우리도 땡땡 %까지 맞춰드리겠다고 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얘기했대요. 진짜로 노마진 금리. 노마진 금리면은 가상금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금리랑 가상금리. 그래서 고객이 금리를 흥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대출 받을 때마다 흥정을 하죠. 다른 데서는 얼마 해준다는데요? 라고 하면 조정을 많이 해주세요. 물론 신용이 좋아야 합니다. 네, 담보가 확실해야 하고요. 은행에서는요, 이렇게 좋은 것에는 대출을 이자를 싸게 해주지만 어차피 못 갚을 것 같다,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이자를 막 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악덕 대부 업체처럼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은행이 무조건 좋지만 않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매로 집이 사라졌던 경험 때문에 억울했다고 해요. 하지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돈을 못 갚으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또 몇 가지 방법에서 이분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노동의 수익, 불로소득을 늘려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아프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저자분은 첫 번째로 책의 인세를 받는데요.
9년 전에 출간된 그런 책도 지금까지 계속 인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책은 인세를 넘어 추후 강연 수입이나 칼럼 등의 주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광고 수익, 그리고 협찬 수익, 강연 수익, 이런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부동산 임대 수익도 있대요. 이분은 경매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죠.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모을 때 금리를 너무 따지지 말고 그저 돈을 묶어놓아라 라고 합니다. 왜? 0.1%의 이자가요. 10억이면은 100만 원이고 1억이면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이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막 머리를 생각하고 막 멀리 있는 막 지점까지 찾아가고 이러면 더 시간을 낭비하고 왔다 갔다 교통비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요즘처럼 참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내 집 마련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낡은 집을 살까요? 돈을 더 모아 새 아파트를 살까요? 라고 고집 이제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집을 사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그 대출 받아서 어떤 그런 돈으로 가장 비싼 집을 사는 게 좋습니다. 저도 늘 얘기해요.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면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격은 다 그거에 맞게 이루어져 있죠. 내 집 마련을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살고 싶은가, 우리 아이와 어디 살면 좋은가를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부자 지인 중에요, 수십 개의 원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주가 있었대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출금은 어떻게 갚을 계획이세요? 라고 했더니 그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걸 왜 갚아? 최대한 안 갚고 이용해야지. 죽을 때까지 안 갚고 싶은데? 네, 정말 집이 많은 부자들은요, 대출을 10원도 갚지 않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쁜 빚이 있고 좋은 빚이 있다라고요. 나쁜 빚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것. 좋은 빚은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 즉 월세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 빚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뭔가를 샀더니 시세 차익이 일어났다. 돈을 벌었다. 이것도 굉장히 좋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이것저것 나와 있어요. 보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이 되는데 부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보험으로 상속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한번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신보험 가입자를요, 자식 이름으로 해요. 피보험자는 부모로 합니다. 수익자를 자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가입자가 자식이니까 돈을 누가 내요? 자식이 냅니다. 피보험자는 누구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보험금이 이제 나오는 거죠. 수익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자식이라고 했어요. 자, 돌아가신 건 부모님인데 돈을 누가 받아요? 자식이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자식이 돈을 받는 건데 우리 부모님은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물론 오래오래 사시면 정말 좋겠죠. 자, 왜 이렇게 하느냐?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라고 해요. 대신에 보험료를 자식이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낸 돈의 보험료를 내가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려면 자식이 1살 이러면 안 되겠죠. 돈을 벌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가입을 하는 거죠. 저 아는 분이 진짜 부자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부모님 이름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납부를 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 몇십억을 받을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험을 활용하면 좋다고. 그리고 부모가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만약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기업을 물려받거나 건물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낼 돈이 없잖아요, 자식은. 그래서 자식 이름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상속 재산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몰랐던 분들은 세상에 이런 게 있어. 부자들은 별걸 다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보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도 했고 부동산 투자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라고 생략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이제 집을 살 때마다 많이 하셨는데요. 1,400만 원 인테리어를 해서 전세금을 3천만 원 더 높게 받아본 적이 있대요. 이렇게 한번 인테리어 잘 해두면 두고두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세입자를 구하기 쉬웠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임대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예쁘게 수리를 해놓으면 침체기에도 잘 팔립니다, 집이. 그리고 어지간하면 수리를 이렇게 해놓아야지 세입자가 좋아하고 월세나 전세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나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나중에는 제가 집을 팔려고 하면 본인이 사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절약해질수록 가난해졌대요. 무조건 아끼는 건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돈 모으는 법, 우리의 경제 보폭을 키우는 법, 빅스텝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